아직 카메라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카메라 디스플레이로 볼 땐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집에 와서 큰 모니터로 확대해보면 사진이 뿌옇거나 좀 흐릿한 경험 있으시죠? 초점만 잘 맞추면 사진이 선명하게 찍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진이 흐릿해지는 이유는요, 단순히 초점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막 카메라를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요, 카메라 설정이나 촬영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까지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카메라 이미지 센서와 렌즈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센서나 렌즈에 이물질이 묻으면 사진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후보정 시에도 얼룩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숙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바디 안의 이미지 센서에 이물질이 고착이 되면 혼자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착되기 전에 적절히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 센서의 이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먼지나 이물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카메라에 렌즈를 마운트를 하시고요, 조리개를 10일 이상 조여준 다음에 하얀 종이나 하늘을 찍어 볼 건데요, 노출은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촬영하시면 되고요. 촬영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만약에 먼지가 있다면 이렇게 얼룩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얼룩이 보이시면요, 렌즈를 제거한 다음에 이런 블로어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해 봤는데 제거가 안 되어 있다면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클리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이런 클리닝 킷을 팔기는 해요. 이게 센서를 닦는 스틱인데 이건 세정액이고요. 이게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하시면 좀 부담되기도 하고, 혹시나 잘못되면 이제 센서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또 비용이 또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서비스 센터에서 클리닝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렌즈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이 앞에 필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필터 안에 대물 렌즈까지 직접 닦을 일은 거의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 캡을 열어주고 블로어로 이렇게 불어줍니다. 그래도 얼룩이나 먼지가 제거가 안 되면 안경 닦기 같은 부드러운 천 있죠? 이렇게 중앙 부분부터 가장자리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렌즈나 필터의 표면에는요, 플레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별다른 약품 없이 마른 천으로 그냥 닦아주는 게 좋고요. 그래도 지워지지 않으면 이런 전용 세정액이나 일회용으로 나오는 클리닝 티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제품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 촬영이 끝나고 나면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클리닝을 하고 가방에 보관하는 편이고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먼지나 얼룩 걱정 없이 바로 꺼내서 촬영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움직이는 기계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 장비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사용량이 아주 많은 렌즈의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중고 렌즈일수록 그런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렌즈 대비 뭔가 좀 흐릿한 느낌이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해상력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DSLR의 경우에는 바디와 렌즈 간의 초점 교정도 필요하거든요. 보통 핀 교정을 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가끔 여유가 있을 때 점검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DSLR 사용할 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 핀 교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품질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요, 로우 포맷으로 촬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보면 로우와 JPG의 품질이 드라마틱하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문제는 보정을 할 때인데요. 명부와 안부를 조정하거나 색 보정을 할 때 이 로우 포맷의 관용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컬러 밴딩이나 픽셀이 뭉치는 이런 현상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보정을 염두에 두신다면 가급적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JPG를 활용하신다면 화질과 이미지 사이즈를 가장 좋은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명한 사진에서 초점을 잘 잡아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프레임 안에 주피사체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주는 건데요. 카메라는 다양한 초점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거점 크기도 다양하고요. AF가 동작하는 동안 측거점을 따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초점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사체가 작아지면 측거점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줘야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피사체가 움직인다면 추적 기능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촬영하는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측거점 크기와 모드를 선택을 해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초점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에 따로 한번 자세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사진에 블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블러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손떨림에 의한 그런 흔들림인데요. 그러니까 찍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이 손떨림을 방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셔터 속도를 빠르게 올려주면 되는데요. 이건 공식처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촬영하는 초점 거리, 그러니까 렌즈의 미리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24mm 렌즈인데 초점 거리 곱하기 2를 해서 셔터 속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24mm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초, 그리고 렌즈가 50mm면 100분의 1초, 70mm면 150분의 1초, 200mm면 4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요. 셔터 속도를 이 정도로 확보를 하면 비교적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 옵션이 있으면 조금 더 확보가 되겠죠.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셔터 속도가 어느 정도면 내 손이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해보시면 나중에 카메라를 급하게 꺼내서 촬영을 할 때도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사체의 모션 블러인데요. 피사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선명함에 요구되는 셔터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 모드를 셔터 우선 모드로 두고요.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달리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찍어보시면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지된 선명한 사진도 좋지만 반대로 사진 속에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셔터 속도로 촬영을 해보시고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SO는 사진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ISO 값은요, 높으면 높을수록 노이즈가 심해져서 이미지를 좀 거칠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빛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ISO를 높였을 때 노이즈가 심해지는 거죠. 절대적인 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ISO를 높여도 생각보다 그렇게 노이즈가 심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ISO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노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가급적 낮을수록 좋고요. 촬영을 할 때 ISO 설정은 오토로 설정하시고 최소 셔터 속도를 지정을 하시면 지정된 셔터 값까지 셔터 속도가 내려가기 전에는 ISO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시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렌즈마다 조리개 수치는 아주 다양한데요. 이 조리개는 심도뿐만 아니라 화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출시되는 렌즈들, 그리고 고급 렌즈일수록 최대 개방을 해도 어느 정도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보통 f8에서 11 구간에서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을 그렇게 찍을 수는 없겠죠. 특정 피사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환경이 너무 어두워서 조리개를 열어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심도나 노출을 확보를 했다면 무작정 조리개를 열고 찍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여서 촬영하는 게 선명한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명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요, 선명한 사진을 촬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지금 방 안에 조명을 이렇게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연히 피사체에 충분한 빛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일단 빛이 충분하면 카메라가 적절한 조리개 값과 셔터 속도를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조명의 방향과 강도를 적절히 잘 조절하면 다양한 분위기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한 부분에만 빛을 줘서 강조를 한다거나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피사체의 자연스러운 명암과 특히 인물의 피부결이나 물체 표면의 질감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명한 사진이라고 하면 고가의 렌즈를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본 번들 렌즈만 사용을 하더라도요, 이런 스피드라이트 하나만 있어도요, 사진의 선명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른손으로는 카메라 그립을 잡고요, 왼손으로는 렌즈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양쪽 팔꿈치는 이렇게 몸에 붙여서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가로로 촬영할 땐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세로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팔을 들어주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흔들림을 잡아주기에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스트랩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요, 이렇게 텐션을 주면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대도 보면 다리가 3개잖아요. 그렇듯이 목과 양팔꿈치를 붙여서 이렇게 3점으로 지지를 해주면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조절식 스트랩을 사용하면 더 편하겠죠? 이 조절식 스트랩은 제가 지난번에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쪽에 카드를 띄워 드릴 테니까요, 이쪽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대는 선명함을 중요시하는 풍경사진에선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죠. 사실 삼각대 없이도 셔터 속도만 충분하면 선명한 사진을 찍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노출 차이가 심한 곳에서는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HDR이라는 보정 방법 때문인데요. 다양한 노출로 여러 장 촬영을 해서 적정 노출로 된 부분만 골라서 합성을 하는 방법인데, 이 여러 장이 동일한 프레임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삼각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 HDR은요, 예전에는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에서만 가능했는데 요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JPG 포맷으로는 카메라가 바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안무나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은 선명한 풍경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포드는요,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초중거리 특성상 비교적 많은 손떨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모노포드에 카메라를 지지를 해서 촬영을 하면 손떨림 없는 선명한 사진을 아주 쉽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라서 기동성도 좋고요. 또 가볍기 때문에 삼각대보다 편하게 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이 간혹 계시던데, 혹시 가지고 있는 삼각대의 다리를 보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대들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다리가 빠져요. 이 부분에 보레드를 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삼각대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삼각대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이 모든 부분을 적용해서 사진을 찍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원하는 심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모두 열어야 될 때가 있고, 구도가 잘 안 나와서 자세가 흐트러질 때도 있고요. 조명이 딱히 필요 없을 때도 있겠죠.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적용해서 선명한 사진을 남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에 좋은 말씀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재밌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 컨텐츠를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사진을 엄청 잘 찍거나 대단한 사진을 찍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카메라를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제가 초보 시절에 겪었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소통하고 배워나가면서 이런 카메라라는 연결고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